오메가3의 가장 고전적인 효능은 심혈관계를 튼튼히 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라이언 하트 다이어트 트라이얼은 우리 몸의 오메가6, 3 섭취 비율을 혁명적으로 바꿔서 심혈관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풍부한 야채와 과일, 올리브 오일, 여기에 오메가9인 모노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낮은 고기 섭취량, 서구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생선 섭취량, 그리고 와인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라이언 하트 다이어트 트라이얼의 좋은 임상 데이터를 순전히 오메가3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로소 GC 프리벤션 트라이얼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오메가3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후대에 큰 임팩트를 끼쳤습니다. 심근경색 즉 마이오카르디악 인파렉션이 온 지 3달 이내인 사람 11,324명을 불러 모아 실시된 대규모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추적 기간도 3년 6개월이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임상실험에 쓰인 오메가3 용량은 850mg 2폼 오메가3였습니다. GC 프리벤션 트라이얼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은 오메가3는 모든 종류의 심혈관계 사건이 일어날 위험도와 심혈관계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20%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서든 카르디악 데스 위험도를 30% 이상 낮춰주었습니다. 오메가3의 토탈 몰텔러티를 낮춰주는 효과가 3달 만에, 그리고 심혈관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주는 효과는 6달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속효성에 다들 놀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에서 이런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에도 다들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많은 보건정책 당국에서 마이오카르디악 인파렉션 즉 심근경색이 온 사람은 90일 이내에 오메가3 복용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보험으로 하루 용량 850mg 하나를 보조해 줍니다. 오마코 하나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2013년 영국 보건정책당국의 결과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는 역학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2차 심근경색이 온 2,466명과 2차 심근경색이 오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1차 심근경색이 오고 나서 90일 이내에 오메가3 복용을 시작하면 2차 심근경색이 올 확률을 22% 낮춰줍니다. 특히나 14일 이전에 복용을 시작하면 32%까지 낮춰줍니다. 더욱이 그 효과는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당뇨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은 2차 심근경색이 올 위험도가 더 높게 마련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오메가3를 복용케 하면은 2차 심근경색이 올 위험도를 낮춰주는데 90일 이내에 시작하면은 29%, 그리고 14일 이전에 시작하면은 41%를 줄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오메가3가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는 임상 데이터가 몇 개 나왔습니다. 매스컴에도 몇 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오메가3의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실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실험은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면 몇십만 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혈관계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이 한번 왔던 사람들의 오메가3 인덱스가 최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본인이나 가족들이 식생활에 신경을 써줍니다. 또한 지금은 심혈관계 위험도를 낮춰준다고 알려진 스타틴 복용률이 거의 100%입니다. 스타틴으로 심혈관계 위험도를 한번 낮춰주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메가3의 효능이 나타나려면 당연 고용량의 오메가3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GC 프리벤션 트라이얼에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2010년에 발표된 오메가 트라이얼에서는 같은 용량의 오메가3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메가 트라이얼을 진행했던 주최 측에서는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았고 임상실험 참가자 수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 논문을 읽어보면 예전에 우리들이 썼던 학부실험 리포트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반성문 분위기가 좀 납니다. 주최 측에서는 GC 프리벤션 트라이얼 결과를 근거로 이 정도 임상실험 참가자 수와 이 정도의 임상실험 기간이면은 충분히 오메가3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타틴 복용률이 거의 100%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오메가3 인덱스 때문에 2차 심근경색 발생 건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기보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트라이얼의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3 용량 부족입니다. 알라 1900mg와 오메가3 376mg을 썼는데요. 알라의 롱체인 오메가3로의 전환율을 10%라고 한다면은 알라 1900mg은 겨우 롱체인 오메가3 200mg에 해당합니다. 롱체인 오메가3의 양으로만 보면은 376mg 더하기 200을 해도 600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설폴럼3 트라이얼의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용량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년의 임상실험 데이터는 스타틴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혈관계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낮춰주기 위해 저용량의 오메가3 복용을 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젤리스 임상실험을 근거로 이미 스타틴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메가3 2000mg 정도를 권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파무 약사는 최근에 수행된 1년의 임상실험들을 효과가 있는 오메가3를 찾아보는 도스 파인딩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오메가3가 심혈관계를 튼튼히 하는 메커니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하트레이트를 감소시키고요. 하트레이트 변동폭을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부정맥 효과가 있고요.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메커니즘들이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메커니즘은 동맥경화 플레이크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메가3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를 막아주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항인플라메이션 효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실험 데이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캐로티드 아르터리의 동맥경화 진단을 받고 캐로티드 엔다르트렉터미라고 하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술 전까지 오메가3를 복용했습니다. 고전적인 피시 오일을 하루에 6알, 즉 오메가3로만 1400mg을 복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 스케줄이 빨리 잡혀서 짧은 기간만 복용했고요. 어떤 사람은 부득이하게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오메가3 평균 복용 기간은 한 달 반 정도였습니다. 캐로티드 엔다르트렉터미는
약 2시간 걸리는 수술입니다. 캐로티드 아르터리는 목 옆에 있는 매우 큰 동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객의 목표가 되었던 곳이죠. 이 동맥을 그으면 피가 철철 나서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지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수술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혈관 안에 플레이크가 들어찬 것이 보일 겁니다. 매크로파지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먹은 상태로 쌓여 있고, 또한 스무스 머슬이 증식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데, 이것을 에서로스클레로틱 플레이크, 줄여서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된 부분, 즉 플레이크를 제거해 버리고 다시 혈관을 꼬매어 버리는 것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동맥경화로 동맥이 막힌 경우 수술을 하거나 혹은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특별히 더 좋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험자들은 수술 시에 언스테이블 플레이크인지 스테이블 플레이크인지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언스테이블 플레이크에서는 혈관이 터져서 여기를 해구로 하여 혈전이 생성되고 제거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좁아서 혈류가 부족한데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혈관이 터지지 않는 안정화된 동맥경화를 스테이블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학부 때 배웠던 스테이블 안지나와 언스테이블 안지나와도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15%가,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30%가 언스테이블 플레이크였습니다. 15%의 차이는 짧은 기간 동안 오메가3를 복용한 결과이겠죠. 이어서 저자들은 수술 시 떼어낸 플레이크의 페리 엑시드 조성 검사를 했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플레이크 안으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서 플레이크 내의 염증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매크로파지나 T 림포사이트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메가3가 플레이크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로스클레로틱 플레이크 안에서의 염증 반응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메가3가 이곳의 염증 반응도 제어합니다. 이 임상실험에서 주목한 혈관은 캐로티드 알투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상실험의 결과를 관상동맥 등 다른 혈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FDA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오메가3는 아마도 관상동맥 질환과 심장병을 예방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09년에 하버드 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는 건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즉 Preventable Causes of Death 12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연을 한다면 담배 끊는 것 하나로 미국에서 매년 46만 명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년 심혈관계 질환으로 15만 명이 죽고, 암으로 20만 명이 죽고, 호흡기계 질환으로 11만 명이 죽는데요. 금연을 하면은 이들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에서 꼽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은 순서대로 담배, 고혈압, 비만, 육체활동 부족, 고혈당, 하이 LDL, 높은 소디움 섭취, 그리고 8번째가 낮은 오메가3 섭취량입니다. 즉 음식을 통해서 혹은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한다면 매년 8만 명의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질병 예방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즉 Preventable Causes of Death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은
예방 가능한 죽음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암, 호흡기 질환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하버드 대학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결론은 현재 미국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동일한데요. 금연,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